그냥 뭐 짜잘한 거네요. 나머지는 짜잘한 거. 그 아랍에미리트 소식 빼고 짜잘한 거예요. 이 벡트 CEO는 최근에 14일날 그걸 얘기했죠. 벡트 CEO 이 여자분이거든요. 네, 디지털 에셋은 살아남을 것이다. 씹스캠 아니다. 디지털 에셋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때 뭐 다른 얘기들도 했지만 저희 귀에 가장 들어오는 건 이거 같아요. 요즘 뭐 비트코인 망해가고 있으면서 막 회의론자들도 많이 나오고 암호화폐는 사기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반문이죠. 디지털 에셋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뭐 당연한 거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비트코인 갖다가 이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디지털 에셋은 뭐 스캠입니다. 사기입니다. 당연히 이러진 않겠죠. 여기 옹호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냥 흥미거리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시죠? 여기가 그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가 누구죠? 이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NYE 뉴욕 익스체인지 여기에요. 이게 세계 2등이에요 여러분들. 얘네 뒤에 벡트 뒤에 있는 애가 얘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하죠. 얘는 그냥 허접나무랭이 갑자기 등장한 허접나무랭이가 아니라 뒤에 버티고 있는 애가 얘기 때문에 세계 2등이에요. 네. 허접한 데가 아니죠 결코.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뭐 허접나무랭이가 그냥 막 떠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애가 백그라운드로 뒤에 있기 때문에 결코 뭐 가벼운 발언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쪽에서는 당연히 백그라운드 뒤에 있다는 얘기는 이 벡트에 당연히 뒤에서 지지 또는 지원을 해주고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쪽 생각은 디지털 에셋은 스캠이 아니다.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트위터 요즘에 안 하고 있다가 한참 안 하고 있다가 또 하나 했죠. 보시면은 요겁니다. 최소 15개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디지털 커런시 CBDC죠. 중앙은행이 디지털 커런시 하면 CBDC입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이거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런 타이틀을 단 이 기사를 이제 리트윗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이 써있는 이 트위터 주소는 그 사람이에요. IMF 의장. 아까 보신 여성 있잖아요. 그 여자거든요. 그래서 그 의장이 말하는 건 absolutely,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니는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에셋은 이제 뭐 그런 금융 안에 포함된 문제를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리얼 이슈, 그 마찰 있는 거래라고 얘네들 많이 하잖아요. 페이먼트 시스템 관련해서 글로벌하게 있는 거에 관해서 마찰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해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사를 리트윗을 했어요. 그러니까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되게 신념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 에셋은 살아남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현실 세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본인이 이제 리프사 CEO인데 디지털 에셋은 다 씹스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뻔한 얘기지만 뭐 최근에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포인트로 아셔야 될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중앙은행들 최소 15개 이상이 지금 신중히 고민하고 있대잖아요. 우리는 그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프로젝트 코카라던가 프로젝트 어빈, 프로젝트 제스퍼 되게 많죠. 프로젝트 스텔라도 있고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태국 은행도 최근에 보니까 있었고요. 프로젝트가 굉장히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프로젝트 중앙은행들이 다 하고 있어요. 걔네들이 뭐 그냥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니죠. 더군다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그쪽은 내년 1분기에 라이브로 들어간다는 그런 기사 소식까지도 있어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고요. 항상 중앙은행 관련된 소식들은 저희가 그 CBDC와 그 리프사의 디지털 에셋, XIP 이것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만약에 CBDC 관련된 기사나 소식이 들렸으면 눈여겨서 꼭 보셔야 돼요. 그냥 가볍게 넘길 소식들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어떤 그림으로 갈지 그 방향성, 이종표를 제시할 수 있는 소식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눈에 불을 켜고 보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근접해 있는 소식들입니다.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계속 이어나갈게요. 트랜스퍼고 같은 경우는 그 얼마 전에 그 펀딩을 했죠. 펀딩 잠깐 볼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크라우드 펀딩식은 아닌데 아무튼 돈을 투자를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이사 활짝 웃고 있죠. CEO가 왜 활짝 웃고 있죠? 돈을 또 받았어요. 돈을 모금을 했는데 꽤나 모금했죠. 한 2천만 달러 정도인데 얼마죠 그럼? 200억 넘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 다시 계산해보죠. 그렇죠. 한 220억? 근데 제가 좀 반올림해서 표현해서 그러니까 한 200억 정도 되겠네. 200억 좀 안 되겠네. 그래서 활짝 웃고 있죠. 투자를 받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씩 웃고 있죠. 해피해요. 뭐 나쁘지 않아요. 지금 트랜스퍼고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솔루션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 송금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그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받아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는 간접적으로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 정도의 의미에서 저희한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확실히 많이 쉬고 있었나 봐요. 그 며칠 동안. 이 소식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없어서 12월 14일 날 제가 올린 건데 이거 보시면 트위터에 제가 링크 하나 드렸거든요. 요 국내 기사 링크인데 이거 왜 드렸냐면은 최근에 그 구글의 RCS 전문가를 리플사에서 영입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게 대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됐는데요. 그 RCS가 뭔지 저도 아직도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모르는데 그 RCS가 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사 링크를 했거든요. 보면은 RCS 같은 경우 이제 명확하게 확인된 거는 그거예요. 기존 SMS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문자 메시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SMS라는 거는 이제 뭐 심플 메시지 뭐 마지막 S는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있는 프로토콜 표준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RCS라는 것도 프로토콜 표준 명칭의 하나예요. 그래서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요. 여기도 되네. 서비스구나. 마지막 단어가. SMS 할 때 마지막 S도 서비스의 약자네요. 그러니까 얘는 옛날 표준이기 때문에 저희 문자 보내보면은 한글로는 40자 이상 못 쓰잖아요. 40자 이상 쓰면 어떻게 되죠? 핸드폰을 갑자기 디딩 진동 한번 울리더니 MMS로 변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SMS 같은 경우는 데이터 그 양식 표준에 의해서는 영문자로는 80개 그리고 한글로는 이제 2바이트를 먹기 때문에 40글자밖에 못 보내는데 이런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MMS가 생긴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저희가 보낼 수 없으니까. 근데 이걸로도 커버가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 그래서 오늘날 SMS 잘 안 쓰잖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선 다 카톡이라던가 또는 뭐 라인이라던가 그 밖에 여러 가지 메시징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씁니다. 근데 RCX는 SMS 같은 건데도 기존의 단점들을 다 극복한 표준이라는 거죠. 이게 유럽 쪽에서 아마 개발을 한 것 같은데 이 표준은 이거를 한번 쓰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몰랐는데 혹시 조인이란 거 아세요? 조인이란 거?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들이 잠깐 합쳐갖고 메신저 하나를 만들었었거든요. 그게 바로 RCS 기반이었대요. 근데 그거 유료로 준다고 해갖고 사람들이 안 썼죠. 어차피 인기도 없고. 이 마크 보시면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이게 바로 RCS 기반으로 만든 메신저였었습니다. 근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활성화 안 되고. 당시에는 RCS 약간 초기 구간이기도 해갖고 그 기반으로 만든 메신저가 있었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초기 상태였고 더군다나 카카오톡이라던가 그 밖에 여러 가지 메신저들이 워낙 활성화 잘 돼 있고 서비스가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극복하기는 힘들었죠. 갑자기 짜잔 하고 등장해서 역전하기는 되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자고 하면은 이 RCS를 개발한 그리고 관련 업체들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얘는 결국에 카카오톡이든 뭐든 다 얘가 대체를 해줄 것이다. 얘로 표준화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기사를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이제 제가 요약은 해드렸지만 직접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거를 보시되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가까이에서 그게 나와 있어요. 이걸 응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는데 바로 결제 서비스. 예. 그러니까 아마도 리프사가 RCS 관계자를 그 전문가를 본인들이 미리 영입을 한 것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RCS가 미래 이 관계업자들 또는 RCS를 표준화 만든 유럽의 관련 업체 조직들의 생각에 따르면 얘네가 미래에는 결국에 대체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리프사는 거기에 대해 미리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인재를 영입을 했겠죠. 실제로 구글에 RCS 전문가가 있었다는 건 구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전문가를 데리고 있었던 거겠죠. 그게 만약에 진짜로 미래에 그 그림으로 간다고 하면 본인들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CS도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그 관련된 기사라던가 소식에 대해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링크를 달았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이거